인물야당. 암행어사가 노비를 구해준 까닭.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큰 비극입니다. 승자에게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패자에게는 엄청난 물질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힘든 죽음이나 이상 가족을 안겨주니까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 중에서 특이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떠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화로 가는 게 좋겠소. 윤성거는 가족을 거느리고 강화로 간 다음 친구 권순장, 김익겸 등과 함께 목숨을 바쳐 성문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강화도에는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족과 여러 신하가 머물러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히 돌아갔습니다. 정묘호란 때 강화도 공략에 실패했던 청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동시에 군사 3만을 배 수십 척에 나누어 태우고 해협을 건넜습니다. 조선군은 결사대를 조직해 맞서 싸웠지만 강화 부사 장신이 도망치는 등 열세에 빠진 끝에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음을 결의한 친구들은 모두 장렬히 전사했으나 윤성거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평민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몰래 강화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처이씨는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오랑캐에게 붙잡혀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겠어. 이로 인해 윤성거의 10살 딸과 9살 아들은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윤씨 집안에 닥친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군을 이끈 장군 도르고는 조선군과 청군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살육과 약탈을 단속하면서 포로로 잡은 여자들을 풀어주었으나 그가 항복 절차 완료 후 강화의 협을 건너 돌아가자마자 고삐 풀린 청군이 성으로 난입해 강간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청군은 극히 여자들을 보이는 족족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에게 납치한 조선인은 전리품이었고 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그랬습니다. 청군은 돈을 받고 여자를 팔거나 풀어주었는데 그 몸값을 속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나라 군사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고자 혈안이 되어 종실이나 양반과 부녀를 앞다퉈 잡아갔습니다. 안 돼. 여기저기 여자들이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는 혼란 속에서 남동생 윤증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누나에게 작은 수첩을 건네주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뭐니? 누이가 받으면서 뭔지 물어볼 때 청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청나라 군사는 이내 누이의 손을 잡아채웠고 오누이는 강제로 이별해야 했습니다. 고작 10살밖에 안 된 누이는 엄마를 연신 외치며 청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어 머나먼 땅으로 끌려갔고 남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노예 신세가 된 윤신여는 여진족 노비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여러 곳을 거쳐 평안도, 의주에서 노비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윤신여는 암울한 절망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행어사가 병경 지역인 의주에 나타났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1639년 인조는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했는데 이때 의주 지역으로 파견된 사람은 이심애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심애는 윤신여의 아버지 윤성거와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윤신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지러운 군중을 해치고 어사 앞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소녀, 아무개의 여식이옵니다. 이 수첩을 증거로 드리오니 친히 살펴주소서. 그러면서 윤신여는 그동안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남동생 윤증으로부터 받은 족보를 기록한 소첩이었으며 그 안에는 윤씨 가문의 내력이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사가 수첩을 펼치자 윤신여는 그 내용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어사가 확인해 보니
틀린 게 하나도 없었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내가 실로 윤씨 가문의 여식이 맞구나. 뗏물이 줄줄 흐르는 노비가 자신과 친한 윤성거의 딸이란 사실을 확인한 이심에는 놀란 눈빛으로 윤시녀를 쳐다봤습니다. 윤시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난리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을 배려해준 남동생 윤증을 떠올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강화도 곳곳에서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어린 소년 윤증은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재빨리 풀어 족보를 기록한 작은 책자를 꺼내주면서 누이는 여자이니 불행하게 서로 헤어지게 되면 이것으로 징표를 삼으시오. 라고 말했었습니다. 난리통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족보 말고 달리 없었으니까요. 윤시녀는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 내용을 읊어 증명하고 아울러 혹시라도 족보 수첩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덕을 받고 거짓말처럼 아버지 지인을 만나는 행운이 겹쳐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년 윤증은 훗날 대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윤증은 김집 문화에서 주자에 관해 배웠고 김집의 권유로 송시열에게서 주자 대전을 배웠습니다. 윤증은 효종 말년 학업과 행실이 뛰어난 것으로 조정에 청구됐으나 사양했고 숙종 때도 호조참에 대사헌 우의정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증은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분리될 때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어 송시열과 대립했습니다. 이에 비해 윤증의 아버지 윤성거는 강화도에서 친구, 아내와 함께 죽지 못한 일을 평생 자책했으며 과거를 포기하고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도성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성리학과 예학 연구에 몰두하여 학문적 명성이 높아 효종 때부터 현종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고 여러 사람이 국왕에게 특별 청거를 했으나 윤성거는 끝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주에 출두했던 이심에는 3사 요직을 담당하다가 1647년 의주무윤에 임명됐습니다. 이때 이심에는 의주가 매우 후미진 곳이라 지내기 힘들다고 생각해 해임되어 서울로 돌아가기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압록강이 홍수로 범람하여 관청의 배 수십 척이 유실되자 이심에는 평안감사로 하여금 자신의 파직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하여 파직됐으나 곧 그 의도가 들통나 탄핵받아 정주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